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등 사태에 대한 어떤 이 주변의 이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단 하루 만에 이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빗썸의 서버가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자들이 이 소송 인원이 막 5,000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뭐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아무튼 뭐 이래저래 이 암호화폐의 이제 황당한 멘붕의 대란이 지금 펼쳐졌었죠. 제가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결국 우지한이가 이 독점 체제로 이 비트코인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도 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의 급등락 사태에서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 패턴을 봐도요, 이게 자연스러운 급등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서 계획된 급등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테마주라든지 작전주, 이런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급등주들은요, 대부분 작전 세력이라는 세력이 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그와 비슷한 현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전 세력과 비트코인을 연결시키는 이유는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느냐라는 싸움이거든요. 결국 저 코인의 가치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겠습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작전 세력 중에 가장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당연히 우지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급등 전에 비트코인 세그위 DX가 예정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발자와 채굴자 사이에 이 계속적으로 이 세그위 DX를 해야 된다,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런 신경전이 결국 뉴욕 합의, 최근에 일어났던 뉴욕 합의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되어 온 이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신경전의 과정에서 비로소 탄생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죠? 사실 비트코인 캐시 탄생 역시도 거의 우지한의 주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 보유량 역시도 우지한이가 상당량의 보유량을,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전세계 최고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 탄생하고 거래가 이제 시작될 쯤에 우지한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더 가치가 있고 상승하게 될 거라고 대놓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결국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를 누가 선동했고 누가 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끌어올리도록 요구했습니까? 우지한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우지한이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지한을 의심 안 한 사람들 보면 난 신기하다니까 진짜. 그리고 그 트위터 통해 가지고 이 새끼 맨날 이상한 이야기 하고 터뜨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 건 터뜨릴까 맨날 이 주둥이로 야불야불 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둥이 야불야불한 주둥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먹어볼까, 그리고 귀 기울이면서 듣고 있고, 아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지한이 의심 안 한다는 게 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급등 사태는요, 우지한이 혼자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또 있어요. 물론 우지한이가 주동자인데 그 뒤에 로저버라는 이 인물, 그러니까 우지한과 로저버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이 현상입니다. 이 로저버라는 사람은요, 우지한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하기로 또 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저버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계에서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예수를 배신했던 가론 유다라는 오명이 동시에 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가론 유다라는 이런 별명까지 같이 붙는다는 거, 이건 뭔가 괴리하잖아요. 그만큼
저 로즈오버가 하는 이야기도 이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 저 주둥이가. 그러니까 저 주둥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별명이 저렇게 반대적인 성향으로 막 예수라고 했다가 가룟유다라고 했다가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지아는요, 한 인터뷰에서 유대계 자본이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토시 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이 판을 뒤집어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선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반대로 말하고 말하고 자빠져 있네. 뭔 유대계 자본이 갑자기 나와. 니가 뭔 유대계 자본이 나와. 비트코인 장악하고. 아주 시행쇼를 하세요. 시행쇼를 해. 아니, 따지고 봅시다. 유대 자본이나 중국 자본이나 똑같이 독점되면요, 사토시 정신은 의미가 없어요. 지가 먼저 사토시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사토시 도대체 누구야? 아는 사람 있어요? 얼굴? 아니면 사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놈이 왜 자꾸 나오는데, 있지도 않은 놈이 무슨 정신을 이야기하고, 뭐 신이야? 뭐 제우스 신이요, 지가? 얼굴을 나타내라고 만들었으면, 그거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어쨌든 이제 이 비트코인 급등은요, 이 빗썸을 내세워서 비트코인의 급등 현상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일어났고요. 결국 그 거래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서버 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단타 트레이딩을 하던 이제 거래자들이 이제 서버 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때 물량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은요, 원성과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왜냐면 비싸서 못 팔았으니까. 아니, 은행이 만약에 지금 저 빗썸과 같은 저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다면요, 아마 뱅크런 사태가 났었을 거예요. 구매자들이 그 은행을 믿지 못하고 돈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빗썸은 잘 가고 있어.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이 빗썸이 안심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중국의 최대 거래소인 이 OK코인이라는 이 이제 거래소가 한국 진출을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중국의 이 코인 시장, 즉 규모의 경제로 다가오는 중국 거래소의 압력에요, 빗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요, 우지안 역시요, 채굴만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네스트라는 이 거래소에 선제적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지안이가 했던 말 중에 한국 거래소 시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이 언론에서 나돌았으니까 지금 한국의 이 거래소 시장이 중국이 상당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서버장으로 인해서 우지안이가 큰 타격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요, 우지안이는 저 정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절대 흠집이 생길 인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 다음에 이 코인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빗썸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은요, 오히려 우지안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빗썸이 저런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지안이는 싼 값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거래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국의 거래소를 무너뜨리는 게 우지안한테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독점력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값어치를 급락시키게 되면요, 또 급등해서 오르고 있는 또 새로운 화폐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완전히 시소야, 시소. 저울 한쪽 내리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또 반대쪽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든 비트코인 캐시가 오르든 아니면 둘 다 오르든 결국은요, 우지안이가 어떤 경로로든 계속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가치가 있는 지금 꼬락선입니까? 이거 지가 지 입으로 말했던 사토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탈중앙화만 외치고 있고,
아니 도대체 탈중앙화가 뭐가 좋다는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탈중앙화를 외치면서요. 이것이 금융권과 자본가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 아, 그럼 뭐 하냐고. 우지한이가 독점하는데, 지가 독점을 하는데, 이게 뭔 탈중앙화야, 이게. 어? 독점되는 게 탈중앙화야? 어? 아니, 차라리 금융권과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명분이라도 있어. 근데, 아니, 우지한한테 독점되는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저게. 어?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했던 그 비트코인 골드 역시 어땠습니까? 어? 그거 순순히 채굴자하고 개발자들, 지들, 우지한하고 셋이서 맨날 지들만 토론하면서 뭐 이러네 저러냐, 뭐 지들이 먼저 그거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케인 그 주둥이 야부려 갖고 누가 다 처먹었습니까? 그 결국 우지한이가 또 다 처먹었잖아요. 회의는 왜 지들끼리 하는데, 지들이 하고 왜 지들이 결정을 하는데 탈중앙하라며, 왜 쥐들, 뭐 개발자들하고 우지한하고 채굴자들만 왜 그걸 선택하는데, 무슨 합의하에 의해서 뭐 세그위시 되고 뭐 하드포커가 되고 연명을 하고 있네 아주. 저거 완전 지들이 은행이야 은행. 지들 주둥이를 통해서 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게 무슨 신뢰가 있고 신용이 있고. 와, 황당하다 황당해. 진짜 내가 파면 팔수록.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단타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급등 급락하는 이 리스크를 통해서, 이 급등락이 베팅해서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 진짜 도박하기 좋지. 근데 이걸 저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 뭐 블록체인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아니, 그 왜 코인에 투자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런 현상들은 블록체인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야. 이거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 거야, 이거 사기. 어? 이거 솔직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탈중앙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탈중앙화가 아니고요. 우지한 체제의 중앙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니까요, 이거. 아니 만약에 우지한이가 이놈이 선동자가 아니라면 왜 그놈 트위터에 들어가서 자꾸 기웃거리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제가 재밌게 말씀드릴까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어요 이거는. 아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선동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역정보나 아니면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데, 그럼 뭘 이야기를 해야 도대체 이 사람이 선동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얘가? 아마도 우지한과 중국의 거대 이제 마이닝 세력들은요, 이제 자꾸 비트코인 캐시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뭐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투자 가치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투자하게끔 유도를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적당히 형성하게 될 쯤에,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무르익었을 때쯤에요, 이 세그윗의 지체를 자꾸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트랜잭션의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이 거래가 점점 느려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는 구실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을 반대로 이용하게 되면요, 계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종했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되사들이면서요, 비트코인의 독점화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저울이에요, 저울. 한쪽은 비트코인 캐시, 한쪽은 비트코인. 그래서 무게를 한쪽에 둠으로 인해서 한쪽이 올라가고, 또 한쪽에, 다른 쪽에 무게를 주면 또 다 한쪽이 내려가고. 결국은, 한쪽이 급락과 급등을 자꾸 교차시키면서 진행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시소 타기, 저울에 올라가는 저울을 타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못 태어나요. 우리가 왜 주식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까? 그걸로 통해서 언젠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거를 제대로 건드려주고 있는 게 바로 저 비트메인의 우지환이가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지환의 생각을 예측해낼 수 있으면요, 그게 바로 코인의 가격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의 기술을 많이 알고 용어를 많이 알고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지환의 뇌를 딱 꺼내갖고 뇌를 전내화시켜서 컴퓨터랑 연결시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위험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조금 더 냉철히 판단하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우지환의 생각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투자하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단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의 신뢰를 두고 투자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님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비트코인 이 최고의 한계는 2100만 코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양분되었을 때 하나는 없어져야죠. 그래 2100만 코인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요, 비트코인이 현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그리고 비트코인 다이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발표가 또 나와요. 그래요. 최근에 이더리움도 비잔티움을 하드포크 했어요. 근데 부테리움하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화폐가 탄생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드포크로 막 나한테 막 기술적으로 공격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뭐 하드포크에서 쪼개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화폐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한테 막 뭐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따지고 봅시다. 이더리움은 왜 그러면 새로운 화폐 안 만듭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왜 이더리움은 안 만들고 왜 비트코인만 계속 찍어내고 있냐고. 그럼 이더리움도 찍어내야지. 그 말 맞다면 왜 안 해 쟤들은. 따지고 보면 이더리움 같이 생성이 되어야 2100만 코인, 즉 금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 거지. 저거는 완전히 우지환이가 저거 사토시 정신 다 망가뜨리고 지가 다 위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저거 도박 심리를 지금 가지게 하려고 저거 사기치는 거라니까 저거. 근데 물론 나 도박 좋아하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 저한테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 뭐. 도박 좋아한다는데 뭐 이거 막 해도 돼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지 말아라고 말리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취미 좋아하는 사람들 하시라고요. 근데 만약에 도박이 아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요, 상당히 다른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투자에 눈이 머신 분들은 그거 잘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 차이를 확실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삼성 SDS가 이더리움 기업동맹 EEA에 참여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비트코인은 저런 기업동맹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가 우지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우지환이가 어떻게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 두 가지 이상의 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놈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최고라는 지도,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지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지환이는 결국 두 개의 코인을 가지고요, 이 가치를 경쟁시켜요. 한쪽, 그러니까 급등락으로 계속 경쟁시키면서 두 개의 코인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이목을 끌게 만들고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코인에 베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지한이는요, 거대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도박장 주인이 돈을 먹는 거지. 도박하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물론 도박장에 와서 돈을 따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박장에 한번 이 땄다는 희열감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 다 털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비트코인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시황을 보더라도요, 이 우지한이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 거래량이 26조 원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빗썸의 하루 거래량은요, 무려 6조 5천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코스피 하루 거래량이 있죠. 그 하루 거래량을 추월할 만큼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작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코스피 거래량이 넘는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 대란도요, 막 무슨 이야기 진짜 많습니다. 뭐 비트코인 메인 내부자 폭로가 있었고, 이런 정보들이 왜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 적으라고 나오냐고. 무슨 비트 메인 내부자 폭로는 뭔 폭로야 갑자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가격이 막 3일 연속 50%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280만 원까지 막 이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울과 같다고 했죠. 비트코인은요 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650만 원까지 하락을 하다가요 다시 800만 원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110만 원대로 하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더 재밌게 말할게요. 큰 손이 보이지 않는 내부 그 세력이 돈을 여기 담갔다 저기 담갔다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뺐다 넣었다 한다고.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을 핸들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게 저울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라고요. 우지한이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요, 이 수급의 조절을 합니다. 왜? 우지한이가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다니까, 가격의 가치를.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이 가치를 조정하면서요, 새로운 코인을 하드 포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코인에 대한 또 야부리를 털어, 주둥이를, 이게 가치가 있네, 뭐가 있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적 투자 가치를 건드려주면요, 사람들은 또 여기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화폐의 가치가 그러니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그 인기를 통해서 채국이 팔아먹는다. 이것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얘는 사기가 들통날 때까지. 이거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약장사예요, 약장사. 예? 중국인들 몰라요? 우리 맨날 그 음식으로 맨날 당하면서 아직도 모르나? 왜 이렇게 맨날 당하는 거야? 예?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네, 뭐 지랄코인이네, 뭐네, 만약에 해가지고, 우리가 털렸어. 개미들이 털렸어. 그리고 만약에 우지한이한테도 저런 거짓말을 했는데 반대로 가서 털렸어.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할 건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탈중앙을 하면서 그냥 손가락 빨아야지 별 수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야 거래를 할 뿐이지. 그 코인의 가치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소가. 근데 왜 탈중앙화가 좋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개인 지갑 해킹당해서 털린 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에이 씨발 떡밥을 봤다. 이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코인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예? 뭐 코인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 갖고 있어? 아니 코인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코인은 누가 다 가져갔느냐? 그 많던 싱아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5만원짜리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의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주식을 따지면요, 단타개미, 테마주,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거는. 응? 돈 달려도 돼. 돈 다 날려도 돼. 난 모험 좋아해. 하세요. 이런 사람만 하는 거니까. 이쪽 바닥은.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서도요, 이 선물 옵션 시장이 한국에 도입되고 나서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단숨에 이 비트코인과 흡사하게 세계 최대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세계 1위를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역사는 돌고 돈다니까요. 과거 이 현상, 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거래량과 현상들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습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자살했고요.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났고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거 야불이 잘 터는 사람들 오히려 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시장을.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처럼 돈에 현혹되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절대 흐리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가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대박 심리 아닙니까? 그러나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비투자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날려도 그만이고요. 벌면 대박. 근데 안 걸리죠. 이게 경제 자본 논리입니다. 내가 그만큼 리스크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면요, 그만큼의 이익 리턴의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리스크 크죠? 그만큼의 이익 리턴 크겠죠? 제가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망각해버린다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코인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뉴스에도 나온다니까. 버네키가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미래 가치가 수많은 코인이 구시대 핸드폰처럼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투지폰 쓴 사람 있어요? 코인의 가치가 지금 이 핸드폰과 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면은 뭐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겠죠, 설명이. 아마 죄송합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요, 블록체인의 미래보다 투기에 가까운 엄청난 버블의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시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급락과 등락이 오면요, 이 비트코인의 실내 가치만 떨어져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이 화폐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결제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해서 화폐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다음에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닙니다.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 나오는데 이 코인마다 가격 차이가 다 틀려. 그거 언제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건데 뭐 비트코인 계산기가 따로 나와서 해야 됩니까? 이 지랄을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니, 적어도 화폐의 가치를 가지려면요, 첫 번째가 신뢰. 달러에서도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개 같은 용어를 그러니까 달러에 쓰기도 하는데, 일단 달러는요, 뭐 그런 거 떠나서 가격이라도 안정되어 있지. 이 비트코인 같은 화폐의 새끼들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내가 100만원어치 돈을 쓰려고 이제 샀어. 근데 어제 샀던 코인 가치가 갑자기 70만원이 됐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이게. 이런 돈 현금 쓸 사람 있어요? 아니,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잘 판단하세요. 내가 투자하는 것이 진정 블록체인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파생 상품이나 단타쟁이들처럼 한몫 잡아보려고 그럴싸하게 투자하는 것인가.
투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금을 동일시한 사람들이 꽤 많던데요. 이 비트코인보다 실물적으로 훨씬 가치가 있는 게 금입니다. 이 금의 한돈의 시세가 18만원이에요. 이걸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이 더 비싸 금보다 지금 금과 같은 가치가 아니고 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버블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나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은 한돈, 그러면 머리에서 그 금의 크기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1비트코인. 뭐 얼마나 많은 양인데. 뭐 예측할 수 있어요? 부피와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비트코인은. 이걸 어떻게 지금 실물로 갖고 있는 금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아니, 어떤 놈이 게임머니를 들고 와서 내가 이 게임에 돈을 갖고 있어. 응? 근데 이 게임이 금으로 따지면 1억 원의 가치가 있어. 내가 이 게임머니 줄 테니까 나랑 네가 갖고 있는 금덩이랑 바꾸자. 바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은 언제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응? 안 할지 몰라. 근데 그게 금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금은 시간이 지난다 해서 뭐 가치가 폭락합니까? 왜 금이 보는 가장 그 근본이 필요한 가치겠어요? 예?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야. 게임머니 같이 막 게임 안 하면 시세가 확 떨어지고 게임 많이 하면 시세가 올라가고 지금 이런 거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20억짜리 금덩이가 있고 20억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하드에. 뭐 가지실래요? 뭐 가질 거냐고 뻔히 물어봐도 자기 똑같이 대답할 거면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왜 자꾸 연결시켜요?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디까지나 코인의 욕심에 선동당한 거야 이거. 아니 옆에 금덩이 있고 옆에 하드 들어있는데 하드에 비트코인 들어있는데 금덩이 안 가져갈 사람 누가 있냐고 솔직히. 그리고 언제부터 이 역사에 가치도 없는 이 코인 나부랭이가 이 인류의 역사와 가장 동일시하고 오래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금과 비교할 수가 있냐고. 신용과 가치는요 절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점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코인은 금방금방 사라졌다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용과 가치는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처럼 사라질 운명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거기에 신용과 가치를 넣을 수가 있냐고. 핵심은 블록체인에 신용과 가치를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코인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없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무슨 금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다음으로 암호화폐에 인한 피해, 손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국가도, 거래소도, 우지안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최근에 중국도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는 뭐냐 하면서 비트코인 탄압을 지금 언론에다 공표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이 채굴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이 수력발전소 여기에서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싼 값에 채굴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마저도 이 채굴 전기료 값을 니네들이 싸게 썼던 걸 인상하겠다, 이 잉여 전력조차도 인상해서 받겠다 하니까 러시아에서 이 현재 가스가 유럽에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처분해야 돼요. 근데 이 중국 채굴자들이 이 뭡니까 전기에 대해서 이 상당히 애매한 지금 상황이 오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채굴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해서 가스로도 돈을 벌고 싶고, 일석이조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채굴자들을 보고 러시아에 와서 싸게 전기 줄게, 러시아로 와, 이랬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현재는 새로운 채굴장을 이제 개설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거 그냥 비트코인 이 채굴, 그러니까 계획에는요, 블록체인과 그다지 연관성도 없고요, 더욱이 아무런 철학적, 미래적 가치조차도 없어요. 이더리움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지금 흐름이. 이거는 오직 돈을 위해서만 채굴할 뿐이고요. 채굴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땡큐야. 그게 북한이라도 갈 거야, 이 새끼들은. 응? 저런 놈들의 저런 행태를 뻔히 보고 있는데도 여기에 무슨 미래적 가치를 이야기해, 지금 비트코인에다가 대고. 응? 그리고 비트메인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케이만 군도에 있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어떤 새끼인지, 어떤 인종인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암호화폐를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비트메인 회사 대표가 더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라고요, 이건. 이거 소송해봐야 거래소 비트메인 같은 회사가 그냥 폐업만 해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물론 만약에 빗썸이 자기 회사의 가치가 저 사람들의 소송 비용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빗썸에서 뭐 어느 정도 손해액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주겠죠. 그러나 그건 역시 쉽게 주지 않겠죠. 뭐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겠죠. 근데 이거 시간 질질 끌면 어떡할 건데? 앞으로 서버장에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빗썸은요, 아직 작은 증권사만큼의 규모조차도 안 돼요. 형편없어요. 그냥 구멍가게야, 구멍가게. 이런 거래소에서 뭘 바라는데, 뭐 소송하면 뭘 받겠다는 건데요, 도대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하는 영상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고요, 그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발전이 건전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게 건전하게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자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계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류가 기계로 인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욱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편해졌어요? 더 일 안 하고 삽니까? 이거 언제까지 속을 건데? 진짜 답답하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가치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인류의 안락과 평안을 줄 거라고 막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들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우리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도 말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투자에 대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인 투자 역시 개인의 자유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절대 빚을 이용한, 신용이나 이 빚을 이용한 코인 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주 2회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이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주 2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들 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